지금은 강경 매파가 아니라 하얀 비둘기가 필요하다며 개파 화합의 용광로를 자처하고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셨죠. 이주영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좀 분주하실 예. 거로 생각하는데 예. 말 그대로 새누리당 전당대회 춘추전국이다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취지로 어떤 뜻으로 출마를 선언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번 4.13 총선 참패 이걸 딛고 이제 새누리당이 재건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당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임무는 내년 대선에서 네. 새누리당 보수 정권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내 단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번 4.13 총선 때처럼 개파가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웠다가는 지난번에 회초리 맞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몽둥이 맞고 새누리당 정말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됩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좌절감을 씻고 희망으로 당을 화합시켜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이주영이 아닌가,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갖춘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2007년 네. 이명박 정부 탄생, 또 2012년 박근혜 정부 탄생을 시킬 때 예. 정책위 의장 또 대선 정책 상황실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총괄해서 책임 맡았던 그런 경험, 또 2012년 박근혜 대선 네. 때에는 대선 기획단장으로서 전략, 조직, 정책, 홍보, 인재 영입까지 총괄해서 책임 맡았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일구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승리를 일굴 그런 당 대표 최고 적임자가 아닌가. 네. 한테 맡겨주시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사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의원님 강경 매파보다 하얀 비둘기가 되겠다, 필요한 네. 시점이다 이야기했는데 네. 강경 매파 어떤 네. 분들이 강경 매파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좀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면은 상관없다. 예. 그러나 이제는 단결을 위해서 화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극단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 다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경 매파라는 거는 뭐 꼭 이른바 친박 비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온건한 합리주의자가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제가 이런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거 앞에서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주 강경하게 제가 해온 그런 초선 재선 의원 때의 활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강경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당내 화합을 이루어야 될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 사실 지금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신 분들 저마다 모두가 개파 갈등 해소하겠다, 척결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과연 구체적인 보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개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직 무슨 임명이라든지 또 공천 여기서 이제 자신들의 개파 이익을 챙기다가 보니까 이런 못난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새 당 대표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당직 임명하는 데에도 개파에 관계없이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을 하고 또
공천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정했으면 누가 공천위원장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절대 흔들지 못하게 하는 예. 시스템 확립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그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 굳은 심지를 가진 예. 당 대표가 저는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다짐을 많이 하신 거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 뭐 정치 전문 패널들 이야기면 네. 그런 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좀 그게 이야기하는 네. 것이 진정성이 담보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필요합니다. 그 당의 예. 이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뭐 윤리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중에 따라서 뭐 출당도 하기도 하고 네. 또 당원권 정지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엄하게 갈 때는 엄하게 하고. 가야 되고요. 또 잘 조정해서 갈 때에는 모든 의견들을 경청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이번 새누리당 경선 네. 좀 많은 후보, 뭐 난립이란 표현까지 쓸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후보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좀 네. 경쟁이 뭐랄까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까지 출마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후보가 좀 굉장히 좀 난립이라고 하면 난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뭐 누구든지 이번에는 계파 대립 구도 이거는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를 누가 당을 잘 화합시키고 내년 정권 재창출 해내는 적임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나올 나와서 수 있다. 심판 받아라. 예. 그러나 뭐 계파별로 무슨 단위로 한다든지 또는 뭐 교통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못하다. 아니냐. 그래서 이번 전대를 네.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 당의 지도자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왜 나서 가지고 이 계파 간 무슨 단위로 하든지 예. 뭐 교통 정리든지 이런 걸 자꾸 주창해 가지고 당을 안 그래도 계파 갈등 때문에 총선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전대마저 그렇게 끌고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또 안길 것인지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서청원 의원이 오는 27일 친박계 의원 50여 명과 만찬을 한다고 하고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얼마 전 또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 대규모 만찬을 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반드시 전대를 의식하고 하는 모임은 뭐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먼저 모였던 것은 2년 전 당 대표가 되었던 그 기념 행사를 한 것이고 또 대선 이제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정도 의미 부여가 있었고요. 서청원 전 대표께서 이제 그런 회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서청원 대표께 출마를 권유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뜻을 진솔하게 밝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파 대결 구도를 또 만드는 그런 모임은 안 하도록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저는 자꾸 이제 계파의 모임 앉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을 자꾸 계파로 질문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의 이제 홍문종 의원이 또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비박계의 김문수 전 지사가 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비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선 구도, 당권 경쟁 구도가 많이 흐트러지거나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화는 좀 있을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또 컷오프 룰이 있어가지고 또 1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되는 않겠느냐. 거니까 예. 본선에 가면 5분 내지 6분의 이제 경쟁 구도로 이제 정착이 되겠죠. 네. 그런 구도로 보시는군요. 네. 사실 지금 차기 당 대표의 역할, 여러 역할들이 뭐 개파 청산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사실은 차기 재집권, 네. 대권 주자 과연 어떻게 뽑고 선발해서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이 대권 정권 재창출은 시대 정신하고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비전과 지도력을 갖춘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게 대권 후보와 당 대표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예. 또 박근혜 대통령 탄생시키는데 또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 자신이 있다.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새누리당의 뚜렷한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외부에서 뭐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또 네네. 영입도 하고 또 네. 뭐 개헌 얘기도 나오고 여러 네네.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뭐 이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예. 뭐 지지도 조사하는 그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본선 결과까지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하는 게 유동적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뭐 이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뭐 아직 전혀 거론되지 않던 분들도 나중에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대권 후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뭐 우리 새누리당 총선 참패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일은 아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 정신,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창출을 해야 된다든지 네. 또 외교 안보 측면에서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국가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든지 또 민생이 이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복지 이런 것들을 또 재정의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 창조적으로 융합해 내는 그런 비전 제시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다가가는 예. 그런 대권 후보들이 될 거거든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2007년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전국 순회 정책 비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권 후보들 다 나와서 자신의 비전을 국민 앞에, 당원 앞에 펼쳐 보여라. 이걸 했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번에도 예.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 경쟁을 펼쳐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를 그런 비전과 리더십 갖춘 지도자를 발굴해내겠다. 발굴해서 우리 국민 앞에 보이겠다. 내놓겠다. 사실요,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인데 한 가지를 좀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네. 많은 국민들 지금 우리 의원님 사실 현 정부에 입각을 하셔서 가장 네. 어려운 시기에 또 입각을 하셔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청와대 지금 뭐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또 등등등 해서 굉장히 현안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좀 네네.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네, 예, 저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강요를 역임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건 이주영 정치 숙명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뭐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네. 우리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에 아직 명확한 위법 네네. 행위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해서 이걸 끝까지 넘어설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그런 의혹들이라고 하면 네. 이제는 정치적, 도의적 또 정무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거취 네. 표명을 할 때가 아닌가 돼 그런 있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대 국회 첫 당대표가 되실 텐데 어떤 당대표 되겠다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 대표. 예, 그래도 저 사람이 이제 새누리당의 얼굴이 되었으니까 이제 믿어 볼만 하구나 이런 당 대표가 되어서 정권 재창출, 새누리당 승리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